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윤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생생하게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찰해도 좋을 만한 추천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현금 1억 정도면 낙찰받고 잔금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최소 2억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물건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면적이 36평이 좀 넘어요. 중대형 평형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5억 5,200만 원인데 한 차례 유찰이 됐고요. 2차 12월 8일 날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8,64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입지와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인천 논현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라인은 그다지 파급력이 있는 라인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시장 분위기를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월곤역을 기억해 두세요. 월곤역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될 겁니다. 시장 분위기는 서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예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매수 심리가 강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실질적으로 이 60 위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역사적으로 계속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었어요. 이 100을 뚫고 올라갔다. 그럼 폭등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심리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해요. 여태까지 쭉 그래 왔어요. 어느 때 발표를 하냐면 이렇게 100 근처까지 오게 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여지없이 발표를 합니다. 이때도 발표가 됐었죠. 이때가 6.17 대책 발표 시점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심리 자체가 매수 심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시점에서 뭘 발표를 했었죠? 11호 대책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호 대책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 이 하락폭이 굉장히 작아요. 살짝 떨어지다가 지금 보시면 결국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렇게 심리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금방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분위기는 이래요. 그럼 경기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도 이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경기도는 거의 미미하죠. 경기도 전 지역 중에서 물론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거기에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그렇게 지정이 된 곳이 10군데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11호 대책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이 매수심리 하락폭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지금 다시 경기도 또한 이렇게 반등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천을 좀 볼게요. 인천은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밋밋하게 이렇게 매수 심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서울이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인천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 군데는 수도권으로 묶여서 항상 같이 움직여 왔었어요. 하지만 이 상승하는 그 기간의 시점은 조금씩 달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한강벨트가 오르고 그 주변에 나머지 서울들이 오르고 그리고 경기도가 오르고 경기도는 분당이나 과천 이런 것들은 달라요. 그냥 강남급 한강벨트급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서울이 다 오르고 나서 그 분위기가 이전이 돼서 경기도가 오르고 결국 경기도의 온기가 다시 인천까지 퍼지는 그러한 순서대로 계속 상승과 하락이 지속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특별히 다를 거는 없어 보여요. 그럼 지금 현재 인천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이게 지난주에 아파트 매매 가격의 움직임인데 지금 연수구, 부평구, 중구, 동구, 서구까지 미미하지만
이렇게 5개 구는 이미 상승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추홀, 남동구, 강화군 뭐 이런 곳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인천도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천 물건을 그런 시각으로 좀 여러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하철 라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월곤역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월곤역이 여기 있는데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월판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월판선의 시작 지점이 바로 월곤역입니다. 그러니까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월판선이에요. 이제 강경선의 일부분인데 이름 자체를 그래서 월판선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죠. 월판선은 월곶에서 시작이 돼서요. 이곳 시흥시청역을 경유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광명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역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판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가는데 30분이 채 안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곳들의 수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통망으로 인해서 비싼 곳과 연결이 되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비싼 곳들은 왜 비싸죠? 고소득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래서 강남 서초가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더 대박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신안산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까지 갈까요? 제일 종착역이 여의도까지 갑니다. 자, 그럼 판교, 인덕원, 광명, 여의도. 자, 이곳 중에서 가장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네, 여의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의도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10분 정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월곶에서 이곳 시흥시청역까지, 아니죠, 여기가 광명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오는 거니까요. 월곶에서 광명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4정거장, 5정거장, 4정거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분 안짝으로 광명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월곶에서 광명까지 10분, 광명에서 환승을 해서 여의도까지 10분, 여의도까지 20분이면 월곶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통혁명입니다. 그럼 자, 이곳에서 이게 인천 노년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2정거장 와서 환승하고 10분 이렇게 와서 또 여의도까지 10분. 토탈 다 따져봐도 30분 이내면은 이 논현동 이 물건지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의도의 수요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엄청난 교통혁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그런 라인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지역은 이렇게 광명이나 인덕원이나 판교나 여의도나 이런 곳들의 수요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여의도까지 1시간 20분이 넘게 걸려요. 자가를 이용해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걸리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당연히 이쪽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수요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지역이죠. 지금 현재도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교통망이 개통이 되고 나면 교통 자체에서는 완전 천지개벽이 될 그런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면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 드릴게요. 가장 빠른 권리는 등기부상 근저당. 2019년 7월 19일 이 근저당이고요. 근저당은 말소 기준 등기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없어지겠죠. 낙찰받고 잔금 내면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없어진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물건이랑 동일한 그러한 패턴의 권리 분석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시세 파악만 잘 하셔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시세를 좀 살펴볼게요.
자,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5억 5,200인데 항상 감정평가가 시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감정평가를 한 시점과 현재의 시점이 달라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럼 그 안에 시세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감정평가가 된 금액을 시세라고 오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현재 시세는 자, 최근에 거래가 된 게 11층이네요. 5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5억 1000인데 저층이에요. 1층이란 얘기고요. 1층이 5억 1000만 원에 나온 거죠. 이게 가장 싼 매물이에요. 그럼 지금 호가가 500만 원이 올랐는데 사실 500이 아니라 1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층이랑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5억 1000에 나와 있다라는 거는 호가 자체가 지금 몇 천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일반층 가장 저렴한 매물은 5억 2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0 정도 지금 호가가 올라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고점으로 실거래가 됐던 금액이 7억 1,500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간단히 볼게요. 지금 이 가격에서 5억 중반에서 7억 넘어서까지 실거래가 됐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오르기 전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 아파트는 단언컨대 지금 현재가 가장 쌀 때입니다. 가장 가격이 저렴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얘기고요.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경매로 더 싸게 낙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싸게 산 만큼 그리고 플러스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 만큼 우리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여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요 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물건이 되겠죠. 자, 그럼 입찰가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최저가 언저리에서 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시세는 5억 1000에서 200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반층 가장 저렴한 매물이 5억 2000이거든요. 그럼 5억 2000 정도를 시세로 가정을 한다면 제가 여러 가지들을 모니터링 해봤을 때 4억 중반 정도면 어떨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모입찰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낙찰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모니터링 해보고 야, 이건 낙찰가가 너무 높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신 물건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대중적인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높게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통망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지역이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인천의 움직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평형대 자체도 그렇게 선호되는 평형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가이드한 그 가격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상 보시고 또 확 지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물건 좀 비싸게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이 됐어요. 한 3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낙찰이 되는 그 가격대보다 많이 높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영상 보시고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가격을 올려 쓰지 마세요. 물건들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막 욕심 부려서 지를 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은 미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싸게 살수록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기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강남, 한강 벨트 라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매라고 해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없어요. 이미 과열이 되면 낙찰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제가 가이드 드린 가격 정도 참고하셔서 입찰 한번 해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대출도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릴게요. 4억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경우
무려 낙찰가의 8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매니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원래 LTV는 이곳은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규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70%가 맥심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KB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KB 시세를 기준으로 LTV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80%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억 6,800만 원이 대출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1억 정도만 있으면 이 물건 낙찰받고 잔금까지 치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4억 6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일단 시세보다 거의 6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의 최고가 7억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4억 6천, 5억 6천, 6억 6천, 최소 아무리 못해도 2억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유형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건들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하늘 김태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